자, 얘들아,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급수를 마치고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마치고 이제 삼각함수에 들어갈 타이밍인데,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까지는 지난 시간 수업에서 다뤘고 미분은 쌤이 추가 영상 촬영해서 올려줬죠. 잘 봤니? 네. 진짜야, 이거 진심이야. 봤지? 미분 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까지 잘 들었으면 너희가 이제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목차가 중요해.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야. 자, 그리고 대단원상으로는 급수도 같이 있다고 보는데, 자, 2단원이 큰 틀에서 보면 쿵 하고 미분이야. 미분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처음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야. 이 안에 처음에 지수로그 함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삼각함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이 다음 단원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미분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함수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배우는 거야. 거기 안에는 대표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뭐가 있니? 몫의 미분법, 두 번째 합성함수의 미분법, 세 번째 음함수의 미분법, 네 번째 역함수의 미분법, 뭐 중간에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 여섯 번째 이계도함수 들어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는 거야? 도함수 활용 1, 도함수 활용 2, 도함수 활용 3 시작되는 거야. 수투랑 구조가 똑같아. 도함수 활용 1은 뭐야?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 활용 2는 극대극소와 함수의 그래프. 수투랑 똑같지? 도함수 활용 3,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해, 그 다음에 속도 거리.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니? 적분 가는 거야. 아시겠죠? 적분 가면 그땐 또 그 얘기 해줄게. 3단원이 큰 틀에서 쿵 하고 적분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부분적분법, 치환적분법 배우고, 그 다음에 급수와 뭐의 관계? 정적분의 관계 배우고, 속도와 거리 배우고, 길이, 평면도형에서의 입체도형에서의 부피 배우고 막 등등 하는 거지. 자, 일단 큰 틀은 잡아놓고 가고 있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끝내고 미분단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지로를 다루고 그 다음 미분까지 추가 영상으로 다뤘단 말이야. 오늘 들어갈 건 삼각함수인데, 헬입니다. 학생들이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제일 차이가 아마 큰 부분일 거야. 물론 내가 니들보다 지수로그도 잘하고 수열도 잘하고 딴 것도 다 잘해. 내가 니들보다 다 잘하지만 제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삼각함수야. 그 이유는 선생님들은 삼각함수를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 애들은 삼각함수가 특히나 더 약해. 특히 니들은 공통 K 수업 때 아직 나랑 삼각함수를 다시 안 봤지. 수원의 삼각함수를 다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에서 삼각함수의 미분과 극한을 먼저 다루게 되는 이 상황이 매우 슬프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면서 가도록 할게. 알겠지? 아,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이 삼각함수 단원이 가장 암기할 것이 많은 단원이지. 기본적으로 암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니까 너희들이 외우려고 하는 마음 없이는 여기를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좀 암기라는 것이 좀 고단한 과정이고 짜증나고 피곤하더라도 니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거 아니잖아. 암기 안에서 삼각함수 부분 되져버릴 거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결국 외워주란 얘기야. 자, 이제 외울 거 시작할게요. 사실은 처음부터 암기야. 왜냐하면 얘들아 봐봐. F, 사과. F, 사과. 너희들 F라면 바로 사과가 원래 떠올라? 지금은 습관이 됐으니까 떠올라지. 암기가 됐으니까. 근데 애플이란 단어랑 사과란 단어는 원래 아무 관계도 없어. 처음에 그냥 외워야 돼. 그렇지 않아? 예시가 이상하니? 아, 이것도 봐봐 얘들아.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자, 얘 이름 코시컨트. 얘의 의미는? 그렇지. 사인의 역수. 사인 x분의 1. 야, 이 알파벳이랑 이 알파벳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없어. F, 사과. 알겠어? 어차피 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 외우는 건 아직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죠? 자, 그 다음 시컨트. 시컨트는 뭐의 역수다? 코사인 x의 역수다 라고 판단하면 될 거고, 그 다음 코탄젠트 x는? 그렇지, 탄젠트 x분의 1, 탄젠트의 역수다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암기해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얘기야. 그치? 이거 외워줘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낄 건데, 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우리가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얘는 암기라기보다는, 잘 들어, 1 더하기 탄젠트라는 건 얘들아 기본적으로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으로 통분해주면 뭐가 나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1이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뭐다? 시컨트인데 시컨트의 제곱 x일 수밖에, 제곱 세타일 수밖에 없다. 암기지 뭐. 물론 풀어서 썼을 때 이해가 되지, 얘는 논리가 있어. 하지만 결국엔 쟤를 봤을 때 얘로 탕 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하면 얘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당연히 분명한 거죠. 1 더하기 코탄젠트라는 건 탄젠트의 역수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 그렇지,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위에는 1이 될 거니까 얘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일 수밖에 없어서 얘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된다. 여기까지도 기본적인 암기사항이라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에 암기 하나가 추가되죠. 그게 뭐야? 덧셈 정리. 그치? 덧셈 정리. 근데 그거 암기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이미 암기가 됐죠. 뭐 신코코신, 코코신신, 탄풀탄, 일마탄탄 뭐 이런 식으로. 탄풀탄. 그렇지, 뭐 등등. 선생님들마다 왜 갑자기 급발진했어. 아무튼 간에 좋아. 시작을 해보면,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신코 코신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방향으로 북부 동순으로 가죠. 그치? 그러면서 신코 코신이니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하나 외워두면 될 거고, 그 다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 코사인은 뒤바뀌는 거 알죠? 코코신신인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라고 암기하시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또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얘도 정방향이긴 한데 쭉 그어서 쌤들마다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쌤은 탄풀탄 일마탄탄 탄마탄 일풀탄탄으로 보통 가르치는데, 그러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에 1 마탄타니까 마플 해놓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써놓으면 정확하겠죠. 그치? 이 세 개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해서 써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 잘해. 근데 우리가 주로 문제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잘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이 모양을 보고 어떤 두 각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번갈아 가면서 곱해져 있고 풀마 처리가 돼 있네. 즉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코코신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곱해져 있으면서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탄젠트 또한 마찬가지겠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약간 교육과정 안과 밖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대각의 공식이랑 반각의 공식이죠.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쌤이 현우진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우진의 예시인데, 너희가 무릎을 이만큼 다쳤어. 상처가 났어, 무릎에. 현우진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이만큼 치료하니? 아니야. 그렇다고 정확히 이만큼 치료할 수 없을 때 너희가 그래도 밴드를 붙이려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지. 이 말 너무 그대로 가까워서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얘가 정확히 추이제 범위라면 그 추이제 범위 비슷한 주변부라도 같이 알아놔야지 여러분들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냐면 대각의 공식이랑 반각 공식은
대놓고 확 나오지는 않아, 요즘 추세는. 그런데 그래도 얘네들을 알고 썼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좀 플러스 알파를 알아놨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각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사인 2알파야. 배각이지. 2배가 됐다는 얘기야. 2배야. 걔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잖아. 그러니까 뭐야? 신코 코신이 그대로 성립하겠지. 그러면 사인 2알파란 친구는 결국에는 그렇지.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치? 더해지는데 똑같은 애가 더해졌으니까. 그 다음 코사인 2알파라고 돼 있으면 얘는 코코신신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사인 제곱 알파를 빼는데 이 두 개의 모양새가 워낙 하나로 통일시켜주기 좋은 모양새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표현한다? 내가 사인을 소거하고 싶으면 사인 제곱 자리에다가 1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어줘서 2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1을 이렇게 빼준다로 표현도 가능한 거고, 두 번째로는 코사인을 소거하고 싶으면 얘를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1 2 사인 제곱 알파라고 써도 얘가 코사인에 대한 배각 공식이죠. 그치? 그렇다면 이번에는 탄젠트 2알파라고 하면 얘는 똑같이 탄젠트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2 탄젠트 알파의 밑에는 1 그렇지, 탄젠트 제곱 알파가 이런 식으로 등장해주면 이게 배각 공식인데, 쌤 얘를 반드시 딱 외워야 돼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좀 유도하면 안 돼요? 그 나름대로 여기에 확장선이니까 꼭 암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다양한 의견이 많으나 난 뭐라 그러겠니? 외워. 그치, 좀 강하게 표현하면 외워, 자식들아. 어떤 애가 초딩이 너한테 와가지고 형, 사촌형, 너 언니 9구단 꼭 외워야 돼? 그 9 곱하기 7 63인 거 몰라도 내가 9 곱하기 7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9, 7, 63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 너희들이 싸봐라, 대주고 싶냐? 니네들이 그걸 유도할 수 있다고 쳐도 얘는 그냥 외워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나도 유도할 수 있는데 싸봐라, 외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서 생기는 불이익이 과연 클까라고 봤을 때는 어차피 유도할 수 있으니까 크게 뭐 잠깐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신코 코신 해보면 나오네? 할 수 있지만 매번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암기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반각 공식은 어디서 튀어나올 거야, 얘들아? 반각 공식.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는 거 맞는데, 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반각 공식은요, 여기다 작게 써놓을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시작하는 게 반각 공식이야. 자,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라는 건 결국 어떤 걸 변형하는 거냐면 이 식을 변형하는 거야. 배각 공식. 자, 마이너스 1을 넘겨줘. 그럼 플러스 1이 되지. 걔를 몇으로 나눠? 2로 나눠. 그러면 여기다 적어보면 2분의 코사인 2알파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지. 그치? 그 알파 자리에 뭐만 집어넣어줘? 2분의 알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2분의 알파를 집어넣고 나면 2분의 코사인 알파 더하기 1이 나온다. 이게 반각 공식이야. 괜찮아? 그리고 그렇다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간단한 게 그냥 1에서 얘를 빼면 돼. 그렇지 않아? 1에서 얘를 빼면 돼. 그럼 어떻게 나오니? 2분의 1 코사인 알파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얘를 유도할 때는 또 여기서 새롭게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얘 1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갈겨도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 탄젠트도 있는데, 자,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처리를 해야 돼. 얘를 갖고 처리를 하겠지. 넘기고 2분의 알파 넣고 하면은 또 결과 나올 텐데 얘는 잘 나오진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 얘네들이 훨씬 반각 공식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실 내가 여기다 앞에 적어놓은 거는 수업이라기보다는 내가 암기한 걸 적은 거야. 대단한 원리를 소개한 게 없죠.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그냥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기를 처음에 해볼게. 알겠지? 자, 결국 니네들은 뭐다? 내가 이 칠판을 싹 지웠을 때 이런 정보들이 그냥 녹아있으면 너희들 머릿속에, 그러면
삼각함수에 이제 접근하고 어세스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일단 안 지우고 잠깐 놔둘 테니까 그러면서 책 한번 내용 읽어볼게. 자, 앞에 띄워놨는데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입니다.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정의인데, 자,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야. 근데 사인이 원래 r분의 y다 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r분의 y다? 쌤 그게 뭔 말인가요? 너희들 사인이 원래 뭐였냐면 이렇게 단위원이 있어. 이렇게 있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탕 하고 긋고요. 이게 세타야. 괜찮아? 그러면 얘가 반지름이죠. 땅 하면 얘가 y좌표죠. 그러니까 여기 0,0이니까 여기 y좌표일 거 아니야. 그러면 r분의 y 하면 세타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니까 뭐야? 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y분의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 저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괜찮아? 마찬가지로 얘가 x좌표니까 r분의 x가 코사인이었다면 x분의 r이 시컨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다음 탄젠트는 뭐였니? 기울기죠. x분의 y가 탄젠트잖아. 그리고 x분의 y는 당연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죠. 그치? 걔가 뒤집어지면 코탄젠트는 y분의 x가 될 거라는 거고 그냥 써져 있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어차피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자, 그리고 뭐 주의에 이렇게 적혀 있어. x가 0일 때에는 탄젠트와 시컨트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사실 여기 x가 0이 아니라 세타가 0이죠. 왜 안 될까? 분모의 0이 와야 되니까. 사인 0은 0이잖아. 그럼 사인 0분의 1은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되지. 정의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걸 넘어가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쌤이 아까 말씀드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 덧셈 정리 나와 있고요. 열심히 외워라 라고 쓰겠지만 사실은 해설에는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증명이 좀 나와 있어. 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인데 설명은 나와 있으나 쌤이 이 설명은 3월 달에 다시 할게. 왜냐하면 일단 암기가 먼저고요. 철저하게 암기한 다음에 그 원리는 천천히 봐도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원리를 절대 물어보지 않거든. 덧셈 정리 원리를. 일단은 맞춰진 식에 가까이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일단 여기선 좀 편의를 취하고 갈게요. 그래서 백악공식이랑 반각공식도 나와 있는데 탄젠트 나와 있고 그 다음 백악공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각공식도 뒤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얘들아 이 반각공식은 방금 얘 어떻게 쓴 것 같니? 얘 어떻게 쓴 것 같아? 코사인분의 사인. 그렇지. 얘분의 얘 그냥 취해버린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1 빼기 코사인으로 바로 가게 버린 거야. 역수 취해서. 역수가 아니라 분수, 번분수 취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각공식도 써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갈 크기 있죠. 이 부분이야말로 쌤이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는 문제화되는 부분인데 이따가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쌤이 개념 설명을 싹 다시 한번 해줄게. 아시겠죠? 자, 개념 익힘 1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암기된 상태죠? 쌤이 예전에 한석원 선생님 강의 들었거든요. 근데 한석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그 생각의 질서라는 강의에서 갑자기 이걸 다 쓰더니 자 이제 일시정지를 누르세요 이러더라고. 진짜로. 그래놓고 외우고 다시 트세요 해놓고 문제 풀어. 그 다음부터. 뭔 말인지 알지? 그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인강쌤들은 외울 시간을 중간에 주면 돼. 그만 스탑 한 다음에 외우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하고 스탑 해놓고 이따가 키세요 이래버려. 근데 쌤은 니들 다 외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지금 기다릴 수가 없잖아. 지금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스탑?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같이 문제를 푸는데 너희들은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못 외운 게 있으면 써도 괜찮아.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익힘 1번으로 가면 삼각함수의 관계가 나와요. 근데 얘들아, 이제 쌤이랑은 발전 문제 287번을 좀 다룰 건데, 자, 생각 한번 같이 해볼게. 이거 결국 삼각함수에 대한 기초가 좀 필요한 문제여서 자, 같이 한번 살펴보자. 실수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코시컨트와 시컨트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자, 처음에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했더니 0보다 작대요. 둘이 부호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아, 일단 사분면에 후보지가 나오는 거지. 봐봐, 1사분면에서 둘 다 뭐야? 양수야. 맞아? 얼싸안고 기억나지? 얼싸안고 1사분면에서 다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 나올 리가 없어.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야. 그러면 코사인, 탄젠트는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 나오겠지. 아, 이걸 보니까 둘이 달랐다는 얘기는 이 세타라는 각이 3, 4분면의 각이었거나 또는 4, 4분면의 각이었다. 왜? 3, 4분면은 탄젠트만 음수고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니까. 그치? 자,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는데 얘도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1, 4분면과 3,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똑같지.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추측은 2, 4분면이거나 또는 4, 4분면이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둘 다 만족시키는 4분면은 4, 4분면이니까 아, 세타는 확실히 4,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 괜찮니? 그럼 이번에는 이거 볼게요. 5 사인 세타가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세타분의 1과 똑같아 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양변에 사인을 곱해놓고 5로 나누면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루트 5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5분의 루트 5인 거 맞니?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단위원이지. 여기 1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진 모르겠으나 1이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쭉 그었어. 잠시만요. 오이씨, 야이씨, 4, 4분면이지? 사인 제곱이 5분의 1이야. 그럼 4, 4분면은 사인이 무슨 수야?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죠? 잘못할 뻔했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이렇게 보내놨어. 이 빗변의 길이가 5야. 그러면 높이가 몇이었단 얘기야? 루트 5였단 얘기죠. 그래야지만 5분의 루트 5가 사인인데 이 루트 5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나오겠지. 그럼 자연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얘의 길이가 몇이 되니? 2루트 5가 되지. 그래야지 그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5분의 2루트 5가 되는 거지. 양수이면서. 자, 그럼 이제 보자.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아니야, 미안해, 사인 세타분의 1이야. 근데 뒤에 시컨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1이니까 여기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1에다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분의 얘인데 마이너스 붙어있는 저 친구, 즉 마이너스 루트 5 되는 거 맞니? 역수 취하면.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을 역수 취하면 2루트 5분의 5인 거잖아. 2루트 5분의 5인 거야. 그럼 2분의 루트 5 맞니? 그치? 2분의 루트 5지. 따라서 2분의 루트 5가 이렇게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는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조건에서 사분면을 파악해주고 나조건에선 사인 값을 파악하는데 사분면 때문에 사인 값은 음수 나올 거고 음수가 나오고 나면 코사인 값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죠. 선생님, 그냥 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1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자연스럽게 몇입니까? 5분의? 야, 둘이 더하면 몇이야?
1이니까 얘 4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루트 씌워주고 양수니까 루트 5분의 2라고 써도 바로 이렇게 나오겠지. 뭐 상관은 없으나 쌤은 여러분들 원리를 다시 한번 원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표현해 본 거고요. 자, 이게 287번이라면 다음으로 개념 익힘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각함수의 이제 덧셈 정리입니다. 귀찮은 짓거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쌤이랑은 두 번째 괄호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괄호 1번, 괄호 2번이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 건데 얘들아, 원래는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2분의 파이 이런 애들은 종종 등장했죠. 왜냐면 각변환 공식을 우리가 이미 삼각함수 배울 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6분의 파이나 이제 3분의 파이가 더해진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들아,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빨리 번역기를 돌리자고. 자, 그러면 덧셈 정리니까 신코 코신이죠? 그러면 사인 x의 코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x의 사인 6분의 파이야. 자, 계산 얼마 정도 나와야 될 거고. 자, 코사인 6분의 파이 몇이다? 2분의 루트 3이다. 그치? 그 다음에 사인 6분의 파이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괜찮아. 그럼 잡았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 한번 보자. 얘는요 코코신신이기 때문에 코사인 x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사인 x 사인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얘를 계산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럼 얘를 갖고 정리를 하시면 fx라는 친구는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사인 x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x 쓰고요. 마이너스 2 쓰고 2분의 1 코사인 x에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사인 x가 이렇게 등장하고 뒤에 루트 3 하나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지. 팔 아파.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3 사인 x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루트 3 사인 x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2 루트 3 사인 x가 한번 만들어지시겠죠. 그 다음 얘는 코사인 x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발생하니까 코사인 사라지죠. 그래서 뒤에는 루트 3 하나가 붙는 거지. 괜찮죠? 흐름 잡았지? 근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사인이 x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바퀴 다 돌죠. 그럼 사인의 범위는 어떻게 돼? 사인 x의 범위는 언제나 마일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지 않니? 거기에 뭐 곱해줘야 돼? 2루트 3, 2루트 3 곱해주고 거기에 루트 3 더한 게 최대값이 되겠지. 따라서 2분의 3 루트 3이 지금 이 식의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상 얘의 범위는 그냥 기본 소양이고 지금 열심히 덧셈 정리 한번 연습해봐 이런 차원의 문제 아닐까? 발전 문제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지 않아? 뭐 발상을 해가지고 뭔가를 발견해야 되거나 깨우치는 게 없이 그냥 막 갈긴 거야. 갈겼어. 여러분들도 갈겨야 돼. 숙제할 때. 여기서는 훈련과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분의 3루트 3이었고요. 어디요? 답이 2분의 3루트 3이에요. 아, 아니야? 뭐 잘못 썼어, 쌤이? 사인 x가 최대값이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 오씨, 야, 왜 2분의 루트 3을 곱해? 2루트 3을 곱해야지. 오씨. 너희 너무 시끄럽다, 지금. 조용히 해. 자, 아무튼 2루트 3을 곱하니까 최대가 2루트 3인데 루트 3 더하니까 3루트 3이죠. 쌤 참 귀엽지 않니? 이런 인간미. 자, 아무튼 민망. 자, 다음 개념 익힘으로 넘어가서 야씨, 왜 째려봐, 이씨.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익힘 3번에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해서 발전 문제 293번 나왔는데 뭐
거의 둘이 똑같기 때문에 괄호 2번을 이번에도 한번 풀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다. 자, 얘들아, 그 G라는 친구는요 F의 역함수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러면 내가 G 2분의 1을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면 결국에는 양변에 G 역함수를 취해주면 FA가 2분의 1이란 뜻이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FA가 2분의 1인 거고 FB가 3분의 1인 게 맞죠? 이렇게 동의? 동의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탄젠트 A라는 친구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탄젠트 B라는 친구가 3분의 1인 거야. 자,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A 플러스 B가 필요한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으면 덧셈 정리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들어봐. 탄젠트 A 플러스 B를 만약에 갈긴다고 치면 맞지? 그러면 A 플러스 B가 저기 등장할 거니까 쟤를 쓰면 될 것 같고 얘는 덧셈 정리로 풀어봤을 때 탄, 풀, 탄 1마 탄, 탄이니까 주어진 값들을 넣고 계산했을 때 위에는 6분의 5가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 다음 밑에는 1 빼기 6분의 1이니까 똑같이 6분의 5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탄젠트 A 플러스 B라는 값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탄젠트는 기울기인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0부터 90도 사이에서 언제 탄젠트, 즉 기울기가 1이 되니 4분의 파이일 때죠. 45도일 때 기울기가 1이 됐었지.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잖아.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서 A 플러스 B라는 각도는 4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쟤를 저기 넣어주면 정답은 3파이로 끝나지 않을까. 그쵸? 괜찮죠? 자, 문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잘 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G 2분의 1을 A라고 두고 G 3분의 1을 B라고 두면 FA가 2분의 1이 되고 FB가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A, 탄젠트 B 값을 알아버리는 거고 그랬을 때 둘이 합친 값, 그 각을 계산할 때 우리가 덧셈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요약할 수 있겠지.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서부터가 학교 시험과 이제 수능에서 번번이 출제되는 문제인데 개념 익힘 4번에다는 별표 5개만 치세요. 자, 쌤이 직선 2개를 그어놨어. 이 직선이 L이고요. 이 직선이 M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교각이라고 하죠. 교각. 교각은 총 몇 개인가요? 2개요. 에헤이. 4개요. 4개죠. 교각이 4개 발생하지. 직선이 교차하면.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현재 막곡지각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도 막곡지각이니까 각의 크기는 두 종류가 있는 거지. 특히 이 그림에서는 이 각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도 예각이고 거기랑 감싸고 있는 부분이 둔각이야. 이해돼버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쌤이 그렇다면 이 각
이루는 어떤 크기를 다루고 싶으면 이렇게 다루면 되지 않을까? 잘 봐. 이 둘이 교차하는 선에다가 쌤이 선을 이 교점에 그으면 제일 깔끔하고요. 교점에 안 그어도 깔끔한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 이렇게 되면 이 각이랑은 좀 다르죠? 좀 느낌이 다르죠? 이거 좀 별로다. 다시 할게. 아우씨. 자, 이왕이면 자, 여기다 맞춰서 각을 이렇게 그어볼게. 두 개 교점에 맞춰서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렇게 시초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우리가 각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결국 이 각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하고 싶을 때, 이 각은 쌤이 이 큰 각을 알파 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작은 각을 베타 각이라고 하면,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세타란 친구는 결국 알파에서 베타를 뺀 친구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그치? 알파 각에서 베타 각만큼을 빼면 세타란 각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세타란 각을 구할 때 탄젠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세타를 구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잘 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을 때, 즉 여기 있는 세타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니까 얘가 탄마탄, 그렇지, 1풀탄 탄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결국 탄젠트란 친구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치? 기울기니까 내가 만약에 L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P라고 알고 있었고, 기울기야.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Q라고 알고 있었더라면 결국에는 내가 결국 탄젠트 값을 생각하지 않고도 나중에는 그냥 P 빼기 Q, 1 빼기 PQ로 그냥 간단하게 얘를 간단하게 얘를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치? 실제로 선생님, 근데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 중에서 예각을 안 물어보고 둔각을 물어보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예각을 구해놓고 전체 파이에서 그 예각만 빼면 이 둔각이 나오겠지. 따라서 만약에 둔각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그때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각을 어디서 빼는 거야? 파이에서 이렇게 빼는 거지. 괜찮니? 근데 얘들아, 탄젠트는 파이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니? 자, 얘들아 봐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어. 얘는 탄젠트 세타와 같죠? 왜?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만 이렇게 바꿨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꿨어.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와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생각해보면 얘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아지면서 이 친구 각에 대한 탄젠트와 이 친구 각에 대한 탄젠트는 뭐만 다르다? 부호만 달라지게 되겠지. 이 탄젠트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이 탄젠트 값이었다면 얘는 마이너스만 앞에 붙이면 되니까 뭐만 생각해주면 될까? 만약에 둔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예각으로 풀고 나중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그 둔각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이제 연습 좀 해볼 거야. 이제 연습 좀 해볼 거니까 한번 잘 봐봐. 자, 발전 문제가 일단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쌤이 일단 1번 다뤄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면 2번도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2분의 1x가 있고요. 자, y는 3x가 있습니다. 두 점 AB와 원 O를 꼭지점으로 하고 OAB가 90도가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OAB가 있는데 OA가 2일 때, 자, 이 길이가 2일 때 OB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 뭘 판단할 거냐면 쌤이 그림 좀 확대할게.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이 각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 각이 세타일 거라고요. 괜찮아? 이 각이 세타야. 그럼 잘 들어봐. 결국에 이만큼을 알파라고 하고 이만큼을 베타라고 하면 어차피 세타란 친구는 이번에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그러면 내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건데 쌤,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는데 왜 탄젠트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 가장 현재 파악하기 쉬운 값이 탄젠트 값이야. 왜? 기울기를 줬잖아. 이해돼? 기울기가 즉 뭐야? 탄젠트 값이죠. 그러면 잘 들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왜 그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탄마탄 1풀탄탄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바로 탄젠트 막 복잡하게 쓰지 않고 탄 1풀탄탄 아니겠냐는 얘기야. 그쵸? 그냥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얘가 탄젠트 알파고 얘가 탄젠트 베타라는 걸 그냥 주어진 거니까 결국에는 기울기 주어졌을 때 그냥 식에 빨리빨리 대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탄마탄 1풀탄탄 진행하시면 얘가 잘 들어 2분의 5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얘가 2분의 5예요.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얘 몇이야? 1이네. 예각에 대해서 이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1이네. 그 말은 뭔 말이야? 45도, 45도. 1대 1대 루트 2란 얘기지. 그러니까 OB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2루트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니? 이렇게 직선과 그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숙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 내친 김에 괄호 2번도 좀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려고 그래. 이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2x 플러스 10과 3분의 1 x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90도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PAB가 있고, 자, PA를 구하라 그랬어. 이번에도 확대할게요. PB가 10이죠. 자, PB가 10이고, 그럼 얘들아, 이 PB가 이번에 12야, 이렇게. 그 상태에서 우리는 PA를 구해야 돼, 여기를. 그럼 우린 또 한 번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주목할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각은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예각이죠. 예각이란 얘기는 얘들아 몇 사분면이라는 얘기야? 1사분면이라는 얘기지. 그럼 탄젠트 값은 무조건 무슨 수? 양수. 그럼 둔각은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양수가 나올 거고, 자, 생각해봐. 이번에도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봤을 때 결국에는 또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 각 베타예요. 그치? 따라서 또 한 번 탄마탄 1풀탄탄이 될 거니까 탄마탄 1풀탄탄을 이렇게 갈기시면 이번에 몇이 나오니 얘가? 3분의 5분의 얘 뭐야? 또 3분의 5야? 아이씨 재미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 또 1이고 아이씨 뭐야? 그럼 12루트 2 나오겠지. 1대 1대 루트 2 45도니까 좀 변수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자, 그래서요. 개념 익힘 4번은요. 얘들아, 이렇게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미적분 내신 이제 처음 볼 때 있잖아. 여기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근데 많이 나가면 여기까지 나갑니다. 아니구나. 아씨 잘못 얘기했다. 한 학기잖아.
한 학기잖아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중간고사에. 잘못 얘기했어. 이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격이 한 문제 나와요. 20몇 문제 중에. 자, 내신에서 반드시 중요한 문제일 거니까 쌤이 별표 많이 친 거고. 다음으로 그러면 개념 익힘 5번 한번 들어볼게. 사인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의 활용 문제인데요. 자,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99번 문제 도형이고요. 한번 열심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5입니다. AC의 길이는 2루트 5예요. 그 다음에 ABC의 꼭지점 A에서 수선해봐야 D를 내렸는데 3대1로 내분하는 점 2야. 괜찮아? 오케이. 그랬을 때 뭐 저게 루트 오고 2루트 오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라고 물어봤고요. 생각 한번 잘 해봅시다. 지금 3대1 내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과감하게 3K라고 두면 여기는 K가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러면 쌤이 재밌는 짓거리 좀 해볼게. 너희가 이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CD 있죠? 이 길이. 이 길이가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 소속되어 있지 않니? 지금? 딱 보니까. 그러면 쌤이 CD라는 친구의 제곱을 쓸 때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이라 써도 괜찮죠. 즉 5 빼기 K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지. 인정해. 그렇잖아.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 5니까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CD의 제곱을 다시 쓸게요. 이번엔 어떤 삼각형 주목해서 봐야 돼? 큰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CD의 제곱은 2루트 5의 제곱 빼기 4K의 제곱이니까 20 빼기 16K 제곱이다 라고 써도 괜찮죠. 근데 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넘겨주고 넘겨주면 15K 제곱이 15가 돼야 돼서 K 제곱이 1이니까 K는 1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땅 하고 나오시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치? 우리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3대1 비율을 이용해서 실제로 CD의 길이를 구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4고요. 뭐래? 바보야?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는 1이 되고 이 길이는 3이 되어버리면 괜찮죠.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4지. 이 높이 4지. 여기 5네. 여기 몇이야? 3, 1이니까 이게 4잖아. 5잖아. 3이죠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의 비율은 유명한 비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3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래. 그러면 덧셈 정리죠. 얘들아 이거 뭐야? 오랜만에 불러봐. 코풀 신신. 그치? 코코신신인데 플러스 버전이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계산하면 되니까 사실상 게임은 끝났는데 왜냐? 이 알파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얘분의 얘 아니야? 바본가? 얘분의 얘잖아. 그치? 5분의 3이죠? 5분의 3이지? 그러니까 5분의 3입니다. 사인 알파는 몇이에요? 5분의 4죠? 됐어. 자,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베타 몇이야? 루트 5분의 2죠?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야. 그 다음에 사인은 루트 5분의 1이죠? 이렇게 1이잖아. 계산은 끝나겠지? 자, 그러면 5 루트 5분의 얘가 4고 얘가 6이니까 1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약분 끝내면 5분의 2 루트 5가 나오지 않을까. 괜찮죠? 그래서 뭐 도형을 살짝 잘 분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해서 덧셈 정리 마무리해서 답 가지고 하는 문제니까 사실상 그냥 응용 문제죠. 새로운 개념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 너희들이 점점 얘네들이 빨라질 거고 계산도 잘할 거고
미적분의 절반은 계산이에요. 근데 이제 미적분의 절반은 계산인데 수능 문제는 8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수능에서 27번 이상부터는 많은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계산도 복잡한데 발상도 복잡해서 이제 수능에서 미적분을 잘 봐내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죠. 열심히 공부합시다. 1년 남았습니다. 자, 항상 절망을 주면서 희망을 주죠.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 잘할 거니까. 316일 남았어? 너 어떻게 그걸 지금 핸드폰에 뭐 설정해 놨니? 아, 저 지금 세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 끝까지 세워나가길 바란다. 중간에 내가 불시에 물어볼 거야. 영석아, 오늘 며칠 남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항상 소름 돋게 대답해 주길 바래. 좀 사람은 113이요. 그러니까 내 옛날에 내 건강검진 표 한번 보여줬거든. 내 혈압까지 다 외워서 아직도 잊어버리진 않는데 많이 존중하려고 하고 있어. 저런 영석이의 어떤 특이한 점을 쌤이 대단히 존중해요. 아무튼 우리 이제 개념 익힘 6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 새로운 문제 한번 보자. 자, 지금 302번 문제가 나왔는데, 자, y는 1-x제곱이다 라는 표현 나왔죠? 자, 얘들아, 이거 너희들 파악했니? 갑자기 뭘 파악했냐는 얘기예요? 저 그려져 있는 그림 파악했냐는 얘기야, 쌤은. 저거 뭐야?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지. 원의 일부 맞지? 아니지. Y네. 깜짝이야. 루트 씌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우 씨. 이 부분 좀 이따 편집해야 되겠다. 좀 창피하니까 편집할 건데, 나는 순간 여기 루트가 씌어 있는 걸로 좀 잘못 봤어요.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우리 이제 반원의 방정식인데 이제 커트해 놓은 거지. 나 혼자 이제 그거 발견해 놓고 뿌듯해서 얘들아 찾았니? 이랬는데 잘못 썼죠. 얘 뭐니? 2차 함수죠. 얘 2차 함수입니다. 그쵸? 2차 함수의 일부분인데,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치? 0,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의 일부분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겠냐면, 자,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부터 찾아보자. 여기 P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를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0,1이라는 A가 있고요. 여기 세타1, 여기 세타2라고 하는데, 탄젠트 세타1이 2분의 1이래.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 2분의 1이란 얘기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2K라고 두면, 이 길이는 K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하니? 왜냐하면, 탄젠트라는 건 기울기인데, 기울기라는 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란 말이야. 근데 잘 보시면 탄젠트 각이 이쪽에 있으니까 보이기에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얘를 이렇게 다시 한번 탄젠트라는 걸 왼쪽 아래에다 이렇게 세타1을 설정해 놓고 나면 얘분의 얘가 기울기 2분의 1이란 얘기지. 괜찮아? 그러니까 실제로 밑변분의 높이의 비가 2K 대 K가 될 거란 얘기야. 동의하세요?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 몇이에요? 1이요. 1이잖아. 이렇게 1이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요? 1-K. 그렇지. 1-K가 되는 거죠.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는 2K, 1-K 동의하니? X방향으로 2K 갔고 Y방향으로 1-K만큼 갔으니까. 근데 걔가 어느 곡선 위에 있는 거야?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지. 그럼 대입하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내가 Y자리에 1-K 집어넣고 X자리에 2K 집어넣으면 1-4K 제곱인 것까지 그냥 인정되니? 괜찮지 얘들아? 도현아 괜찮아? 그치? 그러면 1 없애놓고 얘만 탁 넘겨주면 K로 묶었을 때 4K 빼기 1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K는 0 아니면 4분의 1인데 0일 수가 없으니까 K는 4분의 1이 이렇게 탕 하고 나오겠지.
일단 구하고 나니까 마음 편하고 좋잖아. 그치?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 1을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우린 탄젠트 세타 2만 알면 되는데 얘 봐봐. 얘 보고 다시 한번 제대로 세팅해놓고 여기 세타 2라고 하면 이 길이가 현재 2k인 거잖아. 맞아요? 그 다음 이 높이가 1-k인 거잖아. 다시 쓰면 얘가 2분의 1인 거잖아. 1-k는 4분의 3인 거잖아. 그럼 탄젠트 세타 2라는 친구는 얘분의 얘니까 몇인 거야? 2분의 3인 거 인정해? 왜? 그치? 리액션 줘. 리액션 주라고. 나 마음 불안하잖아. 니들 그 표정이 약간 진지하게 변하면서 오랫동안 칠판 쳐다보면 내 약간 불안한데 나쁘다는 건 아니야. 생각하면 돼. 근데 얘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 2인 거 맞지? K 4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이거 맞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탄젠트 세타 1도 알고 있고 탄젠트 세타 2도 이제 밝혀냈으니까 덧셈 정리는 그냥 간단한 거지. 탄풀탄 1마 탄탄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에 1마 탄탄이라고. 괜찮죠? 그래서 위에는 2가 될 거고 밑에는 1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 되어서 결국 8로 끝나지 않을까. 깔끔하게 여러분들 풀어내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매번 이렇게 도형이 좀 달라지면서 활용이 나올 텐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얘들아 봐봐. 아까 탄젠트 값 2분의 1인 거 보고 2k 설정했지. 그 다음 이 길이를 1-k라고 놓은 거는 이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갖고 뭐야? 이 길이 2k이고 이 길이 1-k니까 여기 좌표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주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곡선 위에 점이니까. 그것까지 해주면 k가 딱 나오지. 그 다음부터는 뭐야? 덧셈 정리 부분은 오히려 이 문제에서는 수학밥 아니었어? 그치? 오히려 도형에 대한 파악이 더 중요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 자, 개념 익힘 7번 좀 볼게요.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을 이용한 최대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305번 문제가 나와 있고요.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겠죠? 자, 살펴보죠. 뭔가 이 문제만 보면 오늘 진도가 끝나서 내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오히려 시간이 좀 남아버려서 3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3분 드릴게요. 아, 너희들 잠깐 겁먹었구나. 내가 더 나간다고 할까봐. 오늘 숙제 300번까지. 그렇죠. 흐름상. 그쵸? 오늘 숙제 300번까지죠. 근데 쌤이 숙제를 많이 내준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매번 50개씩 내주고 있어 지금. 그치?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도 약속하는데 진도를 적게 나가나 많게 나가나 50문제씩 균일하게 내주면 애들이 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 네. 근데 솔직히 이틀 간격으로 이제 수업하는데 50문제면 조금 적지 않나? 아닌가? 아니, 나 매기지 말고 새끼야. 우리 진지하게 소통을 해야지. 근데 전에 60문제 나왔었어. 내가 260인가까지 낸 적 있지. 그 210번까지 그 110문제인가? 그럼. 아니, 맞아요. 150에 60문제. 그 정도는 그냥 해. 우씨. 뭐였어요? 우씨. 50문제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세요? 우씨. 내가 막 너 한 대 때린다 이러려다가 더 내가 너 뽀뽀한다. 그치. 바로 잠재웠어. 여기서 미안해.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엄마 선생님. 자, 얘들아, 시간 조금 충분히 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이 문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 자, 일단 앞에 그림 좀 크게 띄워놨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자, 이제 P 지점에서 높이가 18m인 건물을 올려다 보니까 나무에 가려서 10m 부분만 보인다. 자, 두 지점 A, B를 바라본 시선의 사이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그때 세타가 최대가 되는 점 P와 H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가 문제야. 근데 누가 보더라도, 자, 잠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기가 세타인데 우리 오늘 수업 흐름을 보면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교각이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자, 이 각의 전체 크기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 이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하면 결국 세타라는 친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일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근데 쌤 얘기 잘 들어봐. 얘 지금 삼각형이죠. 앞에 봐봐. 얘 삼각형이야. 얘도 삼각형이야. 근데 여기가 몇 도야? 90도야. 그러면 알파란 각은 예각이야. 베타란 각도 예각이야. 그럼 예각에서 예각을 뺐어. 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기 때문에 양수이면서도 얘는 무슨 각이야? 예각이야. 인정해? 그럼 봐봐. 너희들 세타란 각의 크기를 최대로 만든다 그랬어. 세타가 최대한 커질 거야. 근데 너희들 예각 범위 내에서 탄젠트 값 알고 있지?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지? 쌤, 그래프까지 나와야 돼요? 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으니까. 자, 이렇게 x축 있고 이렇게 y축 있고, 탄젠트 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있고 여기 2분의 파이 있다고 쳤을 때 주기가 파이야, 그치?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 점근선으로 닿지 않고 이렇게 생겼지. 그럼 봐봐. 0도부터 2분의 파이면 몇 도니? 90도야. 그럼 각이 이렇게 커질수록 탄젠트 값 어떻게 되니? 커지죠. 그러면 이 예각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탄젠트 값도 최대가 되면 예각도 최대가 되겠지.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최대가 될 때 세타도 최대가 될 거고, 그 말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애가 최대가 될 때를 우리가 따지게 되지 않을까. 그럼 봐봐. 결국 얘는 탄마탄 1풀탄탄이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얘 뭘 구하는 거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얘가 최대가 될 때 얘도 최대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고, 그래야 세타는 최대가 된다야. 괜찮지? 자,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탄젠트 값 때문에 새로운 미지수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필요한 건 밑변과 높이잖아. 높이는 이미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죠. 그럼 결국 밑변을 뭐로 둬야 될까? 미지수 설정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x로 설정을 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x값, pH의 거리에 물어봤지. 그러니까 우린 결국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지수도 x 딱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 그럼 봐봐. 탄젠트 알파라는 친구는 얘분의 얘기 때문에 x분의 몇이니? 18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얘분의 얘기 때문에 x분의 8. 괜찮으세요? 얘도 x분의 18, 얘도 x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시면 1 플러스 x제곱에 100 몇이니? 44니? 이렇게. 그 다음 위에 쪽은 x분의 10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자, 좋아. 그러면 얘는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44가 될 거고, 이쪽은 x에 이쪽은 10이 될 거니까 x 하나 약분해 놓고, 그치? 자, 다시 쓰면 x제곱 더하기 144분의, 자, 10x가 되는 게 맞겠지. 괜찮아요? 근데 봐봐.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죠. 딱 봐도 이거는 뭐가 등장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 그렇지. 너희들은 감이 있어. 자, 등장을 시킬 거야. 근데 존못이잖아. 그렇잖아. 아까 전에 봤던 존못이잖아. 아까 전에 봤던 이 식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얘의 역수가 취소가 되죠. 최소가 되는 뜻이죠. 왜?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냥 역수로 갈겨도 되잖아. 그러면 10x분의 x제곱 더하기 144가 최소가 될 때 얘는 최대가 될 거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써주는지 알겠죠? 얘는 존못이어서 아무것도 못해. 얘는 뭐 할 수 있어? 하트 분별 갈긴다고, 그치? 하트 분별 갈길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몇이니? 10분의 x. 10분의 x예요. 이렇게 한번 하면 몇이니? 뭐 10x분의 144지. 얘는 이렇게 갈겼을 때 2 루트 몇이야?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 곱하니까 무슨 100분의 144 이렇게 나올 텐데 100분의 144니까 10분의 12여서 10분의 24기 때문에 뭐 5분의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치? 근데 얘가 5분의 10인데 중요한 건 그 최소값, 그럼 얘의 최대값은 이제 12분의 5겠죠? 근데 걔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한 거? 우리 뭘 구해야 돼? x값 구해야 돼. 그 말은 얘가 최대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될 때 x의 값이고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뭐 해야 돼? 이 친구와 같아야 되지. 기억나? a 플러스 b 둘 다 양수야. 이 루트 ab보다 큰데 이 등호가 성립할 때 둘이 같아질 때가 언제야? 얘네들이 같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 최소가 등장해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와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지. 결국 나는 이 최대값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x가 즉 10분의 x와 10x분의 144가 이렇게 같을 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따라서 10x의 제곱이 144 곱하기 10이 나오죠. 대각선끼리의 곱. 따라서 10 약분하고 그럼 x는 몇이 나온다? 12가 나온다로 x가 12일 때 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니?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될 건 x값이지 그 최대값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좀 인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시간도 넉넉하게 드렸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딱 끝내면 깔끔할 것 같은데 딱 하나만 공지하죠. 2개 공지할 건데, 자 1번 내가 이 얘기 너희 반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것 같아. 1번 우리 이사가 이거 아마 했죠? 얘기 3월에 가자. 3월부터 우리는 옆에 아발론 부시고 글로 들어갈 거야. 그치? 아발론 씨. 그리고 거기에 4, 5, 6층을 쓰는데 이 얘기도 했나? 거기 한 층이 지금 여기 전체의 3배야. 그래서 좀 신나는 마음으로 어떤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그런 말 했어. 아, 김쌤 돈 잘 버나 보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잘 벌어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데 쓴 게 아니라 너희들 공부에 재투자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 그 건물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임대료는 이 건물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벌써부터, 원장님 안 그래도 우리 코쟁이 짠돌이여가지고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은 왜 켜놓고 다녀? 하면서 다 끄고 다니잖아. 거기 임대료 3배 내는데 가는데 원장님 벌써부터 그래. 야, 가서 망하면 나 빚더미야 이러시는데 내가 그랬어.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 근데 아무튼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학원이 재투자한 거야. 어디에 재투자했냐면 너희들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지금 수능 끝난 애들 연락 와. 수능 끝난 애들 대학 이제 붙고 있잖아. 여기 보면 돼 있지. 고대 의대 붙은 애, 고대 2명 붙었고 막 붙어 있잖아. 그래도 이제 연락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 한단 말이야. 우리 이사 간다 그랬더니 아, 왜 우리 끝나니까 이사 가요? 막 이러는데 그동안 걔네도 불편했거든 여기서.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너희들은 약 뭐 8개월, 9개월 동안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얘 그냥 오늘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지만 당분간 이 얘기 안 할게. 제대로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사 가는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쌤이 빠르게 한번 싹 훑을 거야. 뭐였냐면 호진이, 동현이 학교 자습 인정, 공부 열심히 해. 경이 수업 있는 날 여기 나와서 자습. 그치? 계속 지금 보니까 12시면 보통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굿. 경희는 여기 관리 대상이니까 쌤이 정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상은이 오늘 일찍 왔더라고. 상은이도 수업 있는 날에는 일찍 올 거죠.
오늘 열심히 와서 숙제 열심히 했죠. 너무 좋고 쌤이 관리할 거예요. 이 둘은 내가 기억을 표에다 정리해 놓을 거고, 도연이 거기 독서실, 관리용 독서실. 근데 그거 결정했니? 거기서 하려고?